UTI 재무 분석입니다.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재무 상태와 주요 변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네, 분석 순서는 기업 개요를 시작으로 주요 재무 현황, 내부 환경, 리스크 요인, 핵심 모니터링 지표, 그리고 요약 결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기업 개요와 주요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UTI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윈도우와 센서 글라스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자부품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플렉시블 글라스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재무 변동 사항 3가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총 부채의 증가입니다. 전환사채 발행과 베트남 신규 시설 투자 영향으로 총 부채가 6,270억 원 증가해서요. 전체 규모는 1조 4,8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 손실 확대입니다. 신사업에서 매출 2천억 원이 발생했지만 공장 가동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손실이 4,830억 원으로 그 손실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 비율 하락입니다.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넘어서면서 단기적인 재무 압박이 커졌는데요. 그 결과 유동 비율은 151%에서 55%로 하락한 것이 확인됩니다. 긍정적 신호와 경고 신호가 동시에 관측됩니다. 한편에서는 플렉시블 글래스 사업화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1조 1,470억 원 규모의 미상환 사채가 잠재적인 주식 물량 부담, 즉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재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충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손실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역시 마이너스 3,520억 원으로 현금 유출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재무성태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2조 1,430억 원으로 늘었지만 총 부채가 1조 4,880억 원으로 더 크게 늘면서 총 자본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은 115%에서 227%로 상승했고 유동 비율은 151%에서 55%로 하락하면서 재무 안정성 지표가 나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내부 및 외부 환경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독자적인 대형 원장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주요 공급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한 2025년에 7,22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한 이력이 있으며 화학적 연마 사업에서 440억 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한 점도 강점으로 분석됩니다. 약점으로는 높은 고정비로 인해 4,830억 원의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유동 비율이 55%에 그쳐 유동성 압박이 심화됐고 누적된 결손금으로 자본 잠식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력 사업인 카메라 윈도우 부문의 공장 가동률이 18.8%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약점입니다.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플렉시블 글라스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고성장 분야인 첨단 반도체 TGV 기판 시장으로의 진출,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나 AR, VR 글라스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가 기회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위협 요인으로는 먼저 1조 1,470억 원에 달하는 사채 물량이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 종속회사에 대한 4천억 원의 대출 보증에 따른 우발 채무 위험도 존재하고요. 이외에도 주가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 손익 문제,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불확실성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번째로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넘어서는 심각한 단기 유동성 압박입니다. 둘째, 1조 1,470억 원의 전환 가능 채무가 주당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는 오버행 리스크. 셋째, 베트남 공장에 대한 4천억 원의 보증이 현실화될 수 있는 우발 채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18.8%의 낮은 공장 가동률이 영업 손실을 키우는 고정비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을 지켜봐야 할까요? 5번째, 핵심 모니터링 지표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유동 비율입니다. 현재 55%인 유동 비율을 부채 재조정 등을 통해 100%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공장 가동률입니다. 주력 사업인 카메라 윈도우 부문의 가동률이 현재 18.8%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 모니터링 지표는 미상환 전환 사채 규모입니다. 1조 1,470억 원에 달하는 사채 잔액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을 통해 감소하면서 재무 레버리지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종속회사의 당기 순이익입니다. 이 종속회사가 1,850억 원의 순손실을 짓고 수익성을 확보해서 모 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관찰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연마 같은 신규 사업의 이익 기여도. 둘째, 베트남 신규 공장의 성공적인 양산과 공급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0억 원의 사채 물량과 55%의 유동 비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3가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UTI는 현재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차세대 폼팩터로의 전략적 확장을 통해 성장을 모색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당한 수준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신사업 투자가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